답은 현장에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카카오를 떠나 병원 예약 서비스인 똑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비브로스에 처음 합류했을 때의 일이에요. 병원에 똑딱을 도입한 것을 설득하는 업무를 외부 조직에 맡겼었기 때문에 똑딱 내에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앞으로 누가 병원을 설득하는 업무를 맡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두 명이 추려졌고 그들의 매니저인 기획실장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 몇 개 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방문한 병원은 총 두 가지 종류였어요. A. 똑딱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병원 3개. B. 똑딱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잘 운영되지 못하는 병원 3개. 이 두 가지 타입의 병원을 말해달라고 한 후 번갈아 방문했어요. 이렇게 병원을 찾아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세일즈 업무를 담당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파는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일즈는 누군가를 속이는 업무가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물건을 감언이설로 파는 것은 하급 세일즈일 뿐이죠. 사실 세일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사기에 더 가까워요. 확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파는 제품을 정말로 좋아하는 고객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똑딱을 잘 쓰고 있는 병원이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같이 간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 병원에서 똑딱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바로 그 동료들이었지만 원장과 간호사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똑딱을 통해 그 병원의 운영이 실제로 편해졌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똑딱을 사용하면 제대로만 운영하면 병원 운영이 편해진다는 설득을 늘 하곤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이 작아져간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거죠. 페이스북에서도 카카오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제가 뭔가를 팔고 싶을 때는 일단 내가 파는 제품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광고주부터 찾았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내 제품을 구매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파는 제품에 정말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세일즈는 자신이 파는 제품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은 거짓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 눈으로 본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중간을 생략하는가? 병원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아무 병원이나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똑딱을 잘 쓰고 있는 병원과 똑딱을 잘 쓰고 있지 못한 병원으로 나누어 방문한 것. 다시 말해 중간을 생략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내 제품을 정말로 좋아하는 고객과 내 제품에 관심이 없거나 실망한 고객을 번갈아 살피면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와 같아요. 모든 카페의 커피는 맛이 조금씩 달라요. 섬세한 미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 그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둔한 미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잘하는 카페와 가장 못하는 카페의 커피를 번갈아 마시게 하면 그때는 그 차이를 알아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일즈를 시키면 안 되겠죠. 똑딱을 잘 쓰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건물에 들어가 병원으로 걸어가는 복도의 느낌, 문을 딱 열었을 때 마주치는 간호사의 표정,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는 병원의 분위기, 원장 선생님의 말과 표정, 정말로 그 모든 것이 달라져. 병원을 방문하고 나오면 카페에 앉아 동료들과 잠시 동안 랩업을 했어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간단히 랩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했던 거죠. 두 가지 사실은 명확했어요. 똑딱을 잘 쓰면 병원과 간호사 그리고 환자까지 정말로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 그리고 똑딱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병원 운영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한두 번 쓰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쿠팡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왜 어떤 병원은 똑딱을 잘 사용하고 어떤 병원은 똑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디에서 막혀 있는 걸까? 그리고 똑딱을 잘 사용하는 병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한 것일까? 세 번째, 물어보면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기발한 묘수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힘들게 자기 몸을 혹사해요. 마치 그렇게 해야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돼요. 똑딱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은 똑딱에 적대적이거나 귀찮아하거나 실망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어요. 괜찮아요. 제품에 실망한 고객들은 늘 이런 반응을 보여요.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면 불만을 쏟아내요. 누군가가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해줄 답이 없을 때는 그냥 말없이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병원을 나와 똑딱을 잘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방금 들은 답을 살짝 바꿔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딱을 처음 도입했을 때 이런 점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빙고. 간호사 마음은 간호사가 제일 잘 알아요. 원장 마음은 원장 선생님이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아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제품의 좋은 점만 너무 생각해요. 자신이 만들어내는 아이의 모든 것이 너무나 이쁘고 소중한 나머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심지어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똑딱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이 물어요. 똑딱을 쓰면서 어떤 것이 불편했냐고. 만약 처음 듣는 질문이 나온 경우엔 또 잠자코 듣습니다. 그러나 앞선 병원에서 들었던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답안을 알고 있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 힘드셨겠네요. 맞아요. 똑딱을 처음 도입하는 병원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더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 가서 물어보곤 해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요. 그러면 그 병원의 원장님들이 혹은 간호사분들이 어떤 말을 해주셨냐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비슷해요.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특히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자신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더욱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늘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제품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그 제품을 사용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마음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똑딱을 잘 쓰는 병원과 똑딱이 잘 사용되지 않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가게 되면 마치 그 병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세일즈는 더 이상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방문할 병원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같이 간 동료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동료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관찰했던 것은 병원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관찰의 대상에는 같이 간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간호사를 대하는 태도, 서로 다른 병원의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 어떠한 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무실보다는 실제 고객이 있는 현장에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꽤나 놀라웠어요.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각자에게는 충분할 만큼의 강점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세일즈 바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저보다도 훨씬 더 강점을 보이는 동료도 있었죠. 아니,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병원을 설득하는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리더 밑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의 역량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병원을 나가보면서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똑딱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 자체로 꽤 좋은 서비스였고 정말로 만족해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